지금까지 토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토지 공개념이 대두되던 시기와 그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토지 가격의 안정인데요.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얼마니 TV 시청자 여러분,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뜨거운 개념이죠. 토지 공개념.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토지 공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의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부동산 정책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 말 그대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토지 소유가 개인의 권리지만 그 사용과 관리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정부의 규제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랑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나 개발이익 환수제라던가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 공개념이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경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끝까지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단 찬성 측 입장부터 정리해 볼게요. 찬성하는 이유 첫 번째,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분배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죠. 거기에 사람이 만든 재화가 아닙니다. 즉 무상 공여물이란 의미인데요. 그 누구도 만든 자원이 아니고 신에게서 받은 물건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누구도 만들지 않고 그 누구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값은 계속 있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 따라서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그냥 소득 아니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땅값은 본질적으로 상대적 위치 가격인데요. 이 상대적인 위치 가격을 높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부동산 활동을 한다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을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입지는 그대로지만 국가와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고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득이 불로소득인지에 대해 논란은 있긴 한데요. 사실 이래서 얻은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불로소득이 강합니다. 물론 저는 현실적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소수의 토지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정하게 토지를 분배할 수 있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집중적인 축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재분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토지의 개발을 공공 목적에 맞게 규제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죠. 토지 공개념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시각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이미 많은 서방 국가에서도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은 토지 공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채택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헌법, 기본법이죠. 제14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토지의 공공 목적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환경보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긴 해요. 자, 그러면 반대측 입장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토지 공개념은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규제하는 것은 자율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효율성 저하입니다. 지나치게 토지를 규제하고 제한하면 토지의 효율적 사용은 방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제한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의 남용 우려입니다. 토지공 개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정부의 토지 수용이나 개발 제한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자, 토지공 개념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이러한 토지공 개념의 아이디어는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여러 사상과 철학적 배경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세기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강조하며 이 중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무리 생산성을 올려도 토지의 가치를 독점한 지주가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가 임차인이 전년 대비 이익이 10%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지대, 즉 임대료가 20%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노동과 자본의 초과 이윤이 지대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만 죽어라 했는데 건물주가 돈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를 제한하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의 증가가 사회 발전과 관계가 깊다라는 의미이고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토지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후 서구 국가들에게 토지 공개념을 채택하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크스가 보는 토지, 그리고 토지의 초과 이윤과도 연관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요. 마르크스는 헨리 조지보다 좀 더 과격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규제하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토지를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생산수단으로 보았고 이러한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토지 소유를 통해 발생하는 지대를 자본가 계층의 착취로 간주했으며 이 착취 구조를 제거하기 위해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 또는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산국가들, 즉 생산을 공통으로 한다. 공산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생산수단인 토지가 공산당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토지공 개념은 이러한 마르크스적 사상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토지공 개념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체제 안에서 작동하려고 하지만 토지의 공공성을 앞세워 사적 소유와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사유재산 폐지 논리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토지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결국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 이후에 1978년도에 88 조치 때부터입니다. 이후 1980년대에 도입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989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말한 이른바 3법이라 불리는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초과 토지 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죠. 현재는 개발이익 환수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다시 한번 토지공개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려고 했는데요. 이는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보유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 정책이 최근에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소유에 대해 보편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아이디어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과 시장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 논란으로 강력한 반대를 마주했습니다.
토지공 개념의 한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볼까요? 토지공 개념은 겉으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본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신 그 사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어디까지나 비례성 원칙과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토지를 강제로 공공목적으로 전환하거나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적 소유의 본질적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제도의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게 됩니다. 토지 공개념이 대두되던 시기와 그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토지 가격의 안정인데요.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토지 규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 경제 성장률, 그리고 지역 요인 등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자동으로 하락한다고 보기 많이 어려워요. 지금까지 토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둘째, 국토 보유세와 같은 세금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국토 보유세는 토지 소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서 불로소득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토지 소유자한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줘서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러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매수인, 임차인에게 전가돼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셋째로는요. 토지 공공 개념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함께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토지 공공 개념보다 더 강한 제한인데요. 그러나 이런 제한 하에서도 토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산국가 보시면 주거 이전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저조합니다. 사실 없는 수준이죠. 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빈곤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과도한 세금 부과와 토지 소유권 제한은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역성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결론적으로 토지 공개념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됐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토지 공개념이 강화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국토 보유세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 비효율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공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이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세우지만 이는 자칫 사적 소유권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헌법적 한계를 철저히 지키면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헌법적인 거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개별 법률로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